여러분 1교시에서는 6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이제 학기 초에 시작을 했죠. 이게 이제 ICBM 플러스 AI. 그래서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빌리티, 그 다음에 AI. 인데, 이 책에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안에 주요 내용 기술을 이제 로봇, 그 다음에 3D 프린터, 그 다음에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IoT,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드웨어 컴퓨터를 좀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게 여기 컴퓨터의 그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용은 좀 안 하지만, 이제 슈퍼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컴퓨터죠. 하드웨어적으로. 속도 측면에서. 규모가 크긴 하지만, 그래서 속도가 제일 빠른 게 그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다음 버전,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제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겁니다. 양자, 퀀텀.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지금 어쨌든 지금 어떤 모습이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개발을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상용화가 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있는 컴퓨터보다 상당히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적인 양자역학 이론을 이제 해가지고 퀀텀 비트라는 걸 정의를 해서 동시에 지금은 0, 1, 0, 1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의 비트씩 처리하는데 이게 이제 양자역학적 원리를 가지고 4개의 비트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속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도 그렇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광 컴퓨터, 그 다음에 바이오 컴퓨터, 이거는 좀 더 유연한 얘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WEF라고 해서 독일 사람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엘빈 토플러가 3차 산업혁명을 얘기한 이후에 좀 시간적으로 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어느 시작점, 출발점에 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기기관, 다음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플로어의 컴퓨터와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ICBM 플러스 인공지능의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ICBM의 I가 사물 인터넷이고요. B가 빅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모빌리티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클라우드는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은 ICBM 플러스 AI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8세기 1800년도에 이제 증기기관이 발견되면서 어떤 수송, 이동의 편리성이 이제 시작이 됐고 기계화가 시작이 됐죠. 그전에 이제 농업 위주의 산업 기반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죠. 영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속화되면서 대량 생산, 에디슨의 전기를 개발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한참 좀 후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와 인터넷. 이건 이제 엘빈 토플러가 그 다음에 WEF에서 4차 산업혁명이 5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은 연결과 진행이다. 진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을 생각하실 수가 있네요. 연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IoT, 그 다음에 모빌리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연결의 중심에는 클라우드가 있고, 지능을 갖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ICBM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IoT가 되기 때문에 초연결 시대의 핵심,
핵심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뭐 AI, IoT, 빅데이터, 자동차, 드론, 그 다음에 이제 그 3D 프린터, 그 다음에 로봇, 나노 기술,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은 사고와 학습과 추론,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인식, 영상인식, 자연어 처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이미지 인식이고, 로봇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동을 하면서 영상인식, 음성인식, 이미지 인식 등을 하는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딥러닝의 알고리즘들이 이제 새로 나왔죠.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문가 시스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머신러닝, 이제 딥러닝으로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요소는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에 구현되어 있는 이걸 하드웨어 안에 딥러닝 반도체 칩이 탑재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먼저 이제 로봇을 좀 살펴보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기술적 발전과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로봇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의 MIT 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로봇 산업이 이제 연구 개발이 활발히 되고 있고, 실제적인 제품 상용화 면에서는 우리가 가까운 일본의 소프트뱅크사에서 상업용 로봇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이 느끼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이제 후각을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촉각으로 이제 인지하고,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로봇이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챗봇 같은 경우도 일종의 대화형 로봇 시스템, 채팅하는 로봇이다 그래서 챗봇이라고 얘기하고,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제품으로 나오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얘기하는 문자라든지 음성을 인식해서 지능형 로봇을 이제 구현하는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로봇이다. 이 안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나 알고리즘들이 주된 요소 기술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능형 서비스 로봇은 지금 상당히 책에서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로봇이 커피를 타고 이렇게 이 책에도 보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하는 이런 요인들을 상당히 지금 이제 상용화가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천공항의 면세점 안에 그런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요 위에 상체 모양을 한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길을 물어보거나 안내를 서비스를 해주고 하는 그런 로봇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제조용 산업용 로봇, 공장 자동화에서 요즘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로 이제 대신하고 있지만, 그런 상업용 로봇은 이제 워낙에 원래 상당히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고 연구 개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자동차 조립기나 사람이 하기 힘든, 환경이 좀 어려운 힘든 작업 공간 안에서, 또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위해서 로봇은 원래 많이 제조용에 쓰고 있다가, 그런 기술들이 이제 일반 산업, 일반 서비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이제 하면서 서비스용 로봇 개발에 많이 지금 제품으로서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3D 프린터는 사실은 이제 요 안에 핵심적인 요소 알고리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 3D 프린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형이죠, 모형. 물론 이제 음식을 만들기도 하지만 모형을 만드는 데 주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어떠한 기능적인 거나 이미지를 주면 자기가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2차원적인 이미지를 주더라도 자기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학습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3차원으로 구현하는 기술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모형 비행기가 아니라 실물 비행기도 만들고 자전거도 실물로 만들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그 해외에서 많이 이제 그 보도가 되고 있고 많이 그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요거는 이제 이런 비행기를 3D 프린터 안에 그 이미지나 작업 순서를 넣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물론 이제 재료를 넣어야죠. 3D 프린터에서는 이런 재료 우리가 프린터는 토너죠. 하지만 3D 프린터에서는 물질을 입력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 물질, 그러니까 요걸 만들게 요게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창고 요 재료들을 넣어주는 게 이제 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토너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재질, 이런 재질과 관련된 건 다 넣어줘야 돼요. 입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좀 크겠죠. 요 만들고자 하는 모형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에서의 핵심적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걸로 IoT를 뽑고 있죠. 그 IoT는 사실은 뭐 그 개념적인 거는 오래전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물인터넷이라는 게 사실 가트너라는 그룹에서 처음 출발해가지고 미래에 요게 약어가 인터넷 오브 띵이거든요. 띵.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물의 인터넷이 구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 이전에 사실은 이제 뭐 센서라는 게 있었어요. 센서. 그거는 단지 뭐 온도를 잰다든가 어떤 주위의 환경을 뭐 인지를 한다든가 하는 정도였는데 그게 정보 전달의 송신과 수신을 하진 않았죠. 일방적으로 뭐 정보를 주는 역할, 그죠? 그다음에 센싱하는 역할, 뭐 열을 뭐 측정하는 역할 등등으로만 사용이 됐었지. 그게 전반적으로다가 어떤 다른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물의 인터넷을 주면서 얘가 정보의 전달 기능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발전을 하면서 상당히 미래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 사물에서 나한테 데이터를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만히 정지해 있는 어떤 센싱 역할만 하는 거 가지고는 좀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정보를 나한테 줄 수 있는 그게 이제 인터넷 오브 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5G가 기관망으로서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현재도 그렇고 가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빌딩 많이 쓰일 거다 이러니까 사물 인터넷 기술이 그 다음에 뭐 수도 전기 검침 자동차 뭐 의료 분야 스마트 시티 뭐 기타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 실제적으로 사물에다가 인터넷 기능이 추가되는 센싱도 하면서 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한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분석한 것도 이러지만 앞으로도 가전제품에 가장 많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 구현이 될 것이고 인텔리전트 빌딩에도 많이 구현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은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만들고 팔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한 이 4가지 기술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센싱하는 기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전달 때문에 5G 포함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넘겨주는 정보 저장, 처리, 데이터 처리, 변환, 인증, 검색.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3가지, 4가지가 아니라 3가지죠. 3가지.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 어떠한 데이터를 측정을 하거나 하는 기술, 이게 센싱이고, 이게 이제 온도, 습도, 열, 뭐 센서, 감지, 레이더, 위치, 영상 등 어쨌든 주어진 환경에서의 데이터들. 를 이제 감지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걔를 감지한 데이터를 넘겨주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걔를 받아서 분석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3가지가 핵심적인 거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은 이제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널리 적용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기술, 그 다음에 스마트크 기술, 그 다음에 스마트 에너지 관리 기술, 그리드,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는 상당히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게 다들 아까도 그 도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시피 가전제품에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사물인터넷은 지금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그 와 있어요. 그래서 TV나 냉장고, 세탁기, 조명, 가스, 난방, 취사 등 요즘 이제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기술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고 있죠. 이게 다 IoT 기술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그 사실 구글에서 이제 이런 디자인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좀 이제 두툼한 게 있다가 사업을 철회하다가 애플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구글이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제품을 애플 같은 경우는 올해 말인가 내년 초에 제품이 나와요. 글래스를. 그래서 이제 요거가 상당히 이제 IoT 기술이 들어가 있고 음성 통화뿐만 아니라 요 그 안경의 여기 조명에다가 내비게이션 기능을 넣어서 사람이 걸어가면서 위치를 찾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사진도 찍고 뭐 음성 명령으로 뭐 그 이제 앞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날씨라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검색 그렇죠? 맛집이 어디냐 아니면 숙소가 어디냐 뭐 이런 것들을 음성을 인식해서 이 안경이 나의 보조적 장치로 로봇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거를 지금 또 구글에서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사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이런 팔찌 같은 거요. 사전에 지금 많이 만들어서 운동 보조 장치로 쓰고 있고 실제 판매도 많이 되고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뭐 유비쿼터스 헬스라는 개념인데요. 유비유 헬스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음악 공유 이런 거에서도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 이제 그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자율주행차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이제 구글에서 처음 이제 안정화된 알파고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율주행차 기술을 먼저 시범 서비스도 하고 그 기술 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그 다른 회사들도 특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구간의 그 시범 운행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율주행차 안에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있겠죠. 그죠? 이미지 인식, 그 다음에 뭐 GPS 기술, 요 음성 인식뿐만 아니라 요 조명 기술, 그다음 내비게이션 기술, 그 다음에 뭐 그 동영상 인식 기술, 뭐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들이 종합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는 사람은 요 안에서 이동할 때 운전을 안 하고 다른 뭐 책을 읽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뭐 친구들끼리 이제 요 의자 구조가 바꿔질 수도 있어요. 좀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갈 수도 있고 하는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요 자동차의 상용화에 대해서 좀 요연한다라고 얘기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렇죠? 법적인 문제가 법률적으로 제정이 돼야 되고, 아직까지 그 이게 이미지 인식이나 영상 인식이라든지 이게 신호등 인식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운전하는 이런 단계 완전 자율, 그게 이제 5단계로 미국에서 구분을 해놨는데요. 그것까지는 시기적으로 좀 이제 많은 그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지금은 이제 2단계와 3단계에서 보조적 장치로서의 기술 개발과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 인식뿐만 아니라 물체 인식, 연상 인식, 뭐 차선 인식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뭐 내비게이션 기술,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종합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드론이죠, 드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드론은 요즘 그 방송 산업에서 그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건데 방송 촬영.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요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뭐 물류 있죠, 물류. 이제 아마존에서 배달 하기 위해서 프라임웨어라는 드론을 이용해서 물건을 주문한 물건을 배송을 해주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봤을 거예요. 좀 그런 경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미국 같이 이제 좀 이렇게 대도시에서는 이제 사용이 좀 불가능해요. 높은 빌딩이 많아서. 그래서 그 미국의 넓은 이제 빌딩이 없는 지역에서 주로 배달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빌딩이 많더라도 얘가 이미지나 학습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가면서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많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서 이게 좀 인기가 있고 많이 활용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원거리나 요 제지역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경우 사람이 접근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카메라, 그다음에 통신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뭐 이미지 인식, 뭐 영상 인식, 그 다음에 이제 송신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서 세 가지를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적인 건데요. 광 컴퓨터,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나노와 양자 컴퓨터. 그래서 광이라고 하는 건 여러 빛의 속도를 옵틱 파이버 옵틱은 이미 지금 인터넷에서 그 케이블에서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요게 이제 CPU의 중앙 처리 장치와 메모리 사이에 또는 그 안에서의 노드들 사이의 통신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서 광을 이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상당히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이론적인 건 배경이 돼 있지만 기술 개발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빛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의 컴퓨터가 개발이 될 것이다.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차를 예를 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율주행차가 상당히 실시간적인 처리를 요하겠죠. 그죠? 요 앞에 날씨가 흐리더라도 판단해서 멈추는 기능, 그쵸? 이게 이제 판단이 늦어지면 이게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의 처리,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속도가 빨라야 된다라는 건 저희들이 이제 알파고에서도 다 느꼈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의 수를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바이오 컴퓨터인데요. 이제 바이오 센서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바이오나 생물학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개념적 원리인데요. 이것도 많이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 센서나 바이오 컴퓨터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좀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양자 컴퓨터예요. 바이오나 광 컴퓨터는 상용화가 지금 좀 요거보다 좀 늦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세계가 동시에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요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상당히 퀀텀이라고 해서 지금 좀 크기가 큰 모양으로 시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좀 실제로 활용되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지만, 현재의 이 노트북 모양의 규모로서의 양자 컴퓨터는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크기가 작은 컴퓨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좀 보면 예전에는 상당히 컴퓨터가 속도도 느리면서 크기가 컸잖아요. 근데 지금 크기도 작아지면서 속도도 빨라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뭐 광이나 뭐 바이오나 요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는 크기가 좀 크면서 속도는 이제 좀 개선되지만 속도를 좀 높이면서 하드웨어적인 전체적인 구조를 좀 작게 가져가려고 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론적으로다가 정보 처리의 기본 단위인 비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건 뭐 빛을 이용하느냐, 바이오적인 어떠한 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용을 하느냐, 아니면 양자역학적 나노와 양자역학적 기술의 원리를 이용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 처리의 기본적인 단위는 비트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거를 얼마나 빨리 동일한 그 기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비트를 처리할 수 있느냐가 요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이고, 요거는 지금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개발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전문가들이 다 그 마련해 놨어요. 근데 이제 그 얼마나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그 먼저 앞다퉈서 작은 규모로 빠른 속도의 컴퓨터를 이제 슈퍼컴퓨터가 가장 빠르긴 하죠 현재. 근데 좀 크기가 크잖아요. 그게 상용화되긴 힘들고, 그렇죠? 가격 면이거나 그게 그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속도에 그 준하는 속도의 상용화 버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현재 다양한 기업에서, 특히 미국의 구글이나 뭐 애플사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도적으로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